집합 문제 중에 여기 지금 유형 1과 유형 2, 유형 총 4가지를 준비를 했는데 유형 1부터 차근차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형 1은 이제 새로운 연산을 정의한 경우 이렇게 되어 있죠. 프린트가 이렇게 좀 이렇게 뭐 캡처해가지고 옮겼더니 글씨 화질이 약간 안 좋은데 알아보는 데는 큰 지장 없으니까 그 프린트에 잘 안 보이면은 여기 화면에 있는 걸 보시면 좀 더 나아요. 자, 16번이라고 되어 있는 문제 보겠습니다. 자, 이 문제에서는 지금 이렇게 생긴 집합이 하나 정의가 되어 있는데 얘를 약간 변형을 시켜보면 x 별 y 해가지고 문제에 써져 있는 모양에서 살짝만 바꿔볼게요. 어떻게 바꿀 거냐면 드모르간의 법칙을 활용해서 이 뒷부분을 x 교집합 y의 전체 여집합으로 바꿔보겠습니다. 가능하죠? 그리고 이렇게 바꿔보니까 이거는 교집합과 여집합이 만나가지고요 차집합으로 쓸 수가 있거든요. 그쵸? 그럼 x 합집합 y에서 차집합 x 교집합 y 이렇게 만들 수 있고, 이 녀석은요 우리가 이름도 따로 붙여놓고 자주 나오는 애다 보니까 이름도 따로 붙여놓고 성질들도 알고 있는 그런 친구입니다. 그래서 이미 알겠지만 혹시 모르는 사람이 있을 것 같아서 요거는 대칭 차집합 이렇게 부르는 녀석이고요. 대칭 차집합 하면은 여러분 머릿속에 이런 그림이 떠올라야 돼. 이렇게 두 개의 집합이 있을 때 대칭 차집합이란 요쪽하고요 요쪽하고 그 다음에 반대쪽 요쪽을 같이 색칠한 거 요거를 우리가 대칭 차집합 이렇게 부르고요. 식으로 표현할 때 이런 식으로 표현하기도 하고, 또는 한 가지 표현이 더 있죠. 요렇게도 표현합니다. x 차집합 y 합집합 y 차집합 x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렇게 표현한 것도 대칭 차집합, 이렇게 표현한 것도 대칭 차집합입니다. 그래서 자주 등장하는 친구이기 때문에 이름을 좀 붙여서 외워주시고, 이 대칭 차집합에 대해서 대칭 차집합에 대해서는 또 한 가지 기억해주면 좋은 게, 대칭 차집합은 교환 법칙 그리고 결합 법칙이 성립을 합니다. 교환 결합 법칙이 성립을 해요. 그래서 혹시 문제를 풀다가 대칭 차집합이 등장을 했는데 이게 뭐 순서를 좀 바꾼다거나 괄호를 옮겨서 푸는 게 편할 것 같으면 그렇게 해도 괜찮다는 겁니다. 대칭 차집합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 문제 같은 경우도 지금 A 연산 괄호 B 연산 C 이렇게 써져 있는데, 만약에 나는 괄호를 여기다가 옮겨서 푸는 게 좀 더 편할 것 같으면 그렇게 옮겨서 풀어도 된다는 거예요. 교환법칙, 결합법칙이 성립을 하니까. 자, 그러면 이제 이 문제를 본격적으로 풀어보면, 그래서 우리는 이제 대칭 차집합이다 라는 건 알았고, 요거는 여기 써져 있는 순서 그대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B 연산 C부터 찾아볼 건데, B 연산 C는요 이런 뜻이죠. 3의 배수 그리고 5의 배수, 3의 배수 또는 5의 배수인데, 근데 요 가운데 들어가면 안 되잖아요. 교집합은 뺀 거니까 3과 5의 공배수들은 제외시켜 이런 거거든요. 자, 그래서 한번 써보겠습니다. 자, 이 정도는 뭐 그냥 암산으로 쭉 쓸 수 있죠. 3의 배수들과 5의 배수들을 쓰는 건데, 자, 3, 5, 6, 9, 10, 12, 15. 근데 15는 3의 배수이면서 동시에 5의 배수이니까 요런 거 빼주는 거죠. 요거, 요 15는 여기 들어가는 녀석이니까. 그죠? 15 지워버리고. 자, 그 다음에 18, 20, 21, 24, 25, 그리고 27, 30인데 30은 역시 또 3의 배수이자 5의 배수이니까 지워주고요. 이렇게 지워주면, 자, 이렇게 지금 여기 있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12개의 원소를 갖는 집합이 바로 B와 C의 대칭 차집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문제에서 이제 답을 찾기 위해서 이제 A라는 녀석이랑 방금 찾은 집합의 대칭 차집합이 원소가 몇 개냐, 이게 질문이잖아요. 근데 A는 간단해요. A는 짝수들의 집합이에요. 그러면 짝수들의 집합이랑 방금 찾은 B 연산 C, 자, 여기 위에 써져 있는 이 친구랑
얘와 얘의 또다시 한번 대칭 차집합이니까 자,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결국 우리는 이것의 원소의 개수가 궁금한 거잖아요. 원소의 개수가 궁금하니까 자 이렇게 봅시다. A의 원소의 개수를 일단 써주세요. 짝수들의 개수. 그러면은 15개가 되겠죠? 15개. 그 다음에 B 연산 C의 원소의 개수를 써주세요. B 연산 C면은 여기 쭉 있는 얘네들이니까 12개라는 거 알 수 있죠? 이렇게 써주시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대칭 차집합을 하고 있는 거니까 대칭 차집합은 요 가운데가 완전히 뻥 뚫려야 되잖아요. 뻥 뚫려야 되잖아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15하고 12를 더한 것에서 이 가운데 부분, 겹치는 부분 그러니까 요 집합에 들어가 있는 애들 중에서 짝수인 애들 걔네들이 몇 개인지 세어본 다음에 그것을 2번을 빼시면 됩니다. 2번을. 왜 2번을 빼요? 여기 15랑 여기 12에 이 가운데 들어가 있는 애들이 각각 들어가 있으니까 지금 2겹으로 색칠된 상태란 말이죠. 그래서 이것을 2번을 빼줘야 그래야 대칭 차집합에 해당되는 이쪽이랑 이쪽만 남아있게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세봐야 될 것은 여기에 들어있는 애들 중에 짝수인 애들을 세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가 존재하네요. 그러면 이 6개를 2번을 빼주는 거니까 12를 다시 빼게 돼서 15가 되겠습니다. 5번 이렇게. 그래서 뭐 이거는 벤 다이어그램을 적극적으로 더 써도 되고 아니면 손으로 좀 길어도 하나씩 원소를 다 쓰고 풀어도 되는데 아무튼 중요한 거는 대칭 차집합이 등장을 했을 때 우리가 이건 대칭 차집합이네 라고 생각해가지고 요런 꼴 또는 요런 꼴로 머릿속에는 요 벤 다이어그램을 그려놓고 그렇게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답은 5번이었고요. 이 문제는 예전에 경민 기출에서 풀어봤던 문제예요. 풀어봤던 문제고 자 밑으로 내려가 보면 이 문제는 이제 송연 기출인데 이건 우리가 안 풀어봤던 문제거든요. 글씨가 약간 흐린데 자 여기에서 이번에는 이렇게 생긴 연산이 지금 써 있습니다. 잘 안 보이면 여기 옆에 써주는 걸 보세요. 요게 A 교집합 B 그리고 합집합 A 합집합 B의 여집합 이렇게 또 새로운 연산을 하나 정의를 해줬어요. 그러면 이 연산에 대해서 기역부터 미음까지의 내용들이 맞냐 틀리냐 항상 맞는 것은 뭐냐 이게 질문입니다. 자 그럼 기역부터 보면은 기역이 이렇게 써 있어요. A 별 전체 집합 이렇게 써 있는데 자 여기서 요거 있는 대로 그대로 가볼게요. 여기서 그대로 시키는 대로 가보면 자 맨 처음에 A 교집합 B니까 얘랑 얘랑의 교집합이에요. 근데 여러분 A하고 전체 집합 U는요 포함 관계가 있잖아요. 얘가 작은 놈이고 얘가 큰 놈인 것이 뻔하니까 교집합을 하면 작은 놈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A가 나와야 돼요. 그 다음에 합집합 해주고 자 이 뒷부분은 합집합을 한 거니까 당연히 큰 놈이 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U가 나와야 되는데 U가 있는 게 아니라 U의 여집합이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죠?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거는 A 합집합 공집합이 되는 거기 때문에 결국 A가 되겠다. 그쵸? 그러면 기억은 틀렸습니다. 기억에서는 U라고 했기 때문에 기억은 틀렸고요. 그 다음에 니은을 봐보면 니은은 공집합이랑 연산 A를 하는 건데 자 이번에도 요 놈이 작은 놈이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 그치 공집합은 모든 집합의 부분 집합이니까 자 요렇게 작은 놈과 큰 놈이라고 보시면은 A 교집합 B를 하면 역시 작은 놈이 나오니까 공집합이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합집합 자 A 합집합 B를 하면 얘와 얘의 합집합을 하는 거니까 큰 놈 A가 나올 텐데 바깥에 여집합을 하나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공집합이랑 어떤 집합의 합집합이면 그 어떤 집합이 그대로 나오겠죠? 이렇게 되겠죠? 네, 그래서 니은은 맞네요.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디귿 보겠습니다. 디귿은 A 연산 B의 여집합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는 조금 복잡해요. 왜냐하면 기역과 니은은 포함 관계가 있는 애들이었는데 얘네는 포함 관계가 없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그대로 한번 이 모양대로 똑같이 써보면 A 교집합 B의 여집합
그리고 합집합 A 합집합 B의 여집합의 여집합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은 요 뒷부분을 봤을 때 이거 드모르간 한번 쓰고 싶다라는 생각 들죠. 그죠? 바깥에 있는 요 여집합을 안으로 뿌려주자. 그죠? 그럼 드모르간의 법칙에 의해서 자, 여기가 여집합 붙고요. 여기 여집합은 없어지고요. 가운데 있던 합집합은 교집합으로 이렇게 바뀌겠죠. 그죠? 요렇게. 그죠? 드모르간 법칙을 쓴 겁니다. 그러면 써놓고 보니까 앞에 있는 괄호는 A 차집합 B, 뒤에 있는 괄호는 B 차집합 A. 그럼 결국 이게 뭐예요? 앞에 그 위에 문제에서 얘기했던 얘가 바로 대칭 차집합입니다. 그죠? A와 B의 대칭 차집합이 만들어지네요. 그치? 이건 지금 디귿의 좌변이 그렇다는 거예요. 디귿의 좌변을 확인해 보니까 이렇게 된 거고요. 그럼 디귿의 우변도 똑같은가 봐야 되니까 디귿의 우변을 해보면 A의 여집합, 연산, B 이렇게 돼 있죠. 우변. 자, 그럼 우변도 같은 방식으로 하나씩 써보면 A의 여집합, 교집합, B 그 다음에 합집합, A의 여집합, 합집합, B의 여집합 이렇게 됩니다. 그쵸? 자, 그럼 역시 드모르간 요 끝에 있는 여집합을 드모르간 한번 해주면 요거 날라가고 여기 여집합 붙고요. 가운데 요거 교집합으로 바뀌고 바깥에 거 없어지겠죠. 느낌 오죠? B 차집합 A 그리고 뒤에 거는 A 차집합 B. 자, 얘네 둘이 합집합이니까 결국 이것도 대칭 차집합 똑같습니다. 그쵸? 그래서 니은하고 디귿은 둘 다 맞다. 그죠? 네, 지금 두 번째 문제 풀고 있어요, 얘들아. 프린트 두 번째 문제. 네, 그래서 디귿까지 맞다는 거 확인했고요. 그 다음에 리을로 가보겠습니다. 리을. 자, 리을 가보면 A 여집합, 연산, 공집합이 있고요. 그 다음에 거기다가 다시 연산 A의 여집합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쵸? 조금 복잡한데 요 괄호 안에 있는 애들부터 생각을 해보면 그래도 이번에는 다행히 얘랑 얘 사이에 포함관계가 있어요. 그죠? 공집합은 모든 집합 안에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으니까 얘가 작은 놈, 얘가 큰 놈입니다. 자, 그렇다면 얘네들한테 이제 요 연산을 적용을 시켜보면 자, 교집합하면 작은 놈 나와야 되니까 공집합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합집합하면 큰 놈 나와야 되니까 A의 여집합이 나올 텐데 거기다 다시 여집합이 붙어 있으니까 요거 없어지고 요렇게 될 겁니다. 자, 이게 괄호 안에 것을 연산을 해준 거예요. 근데 괄호 안에 있는 게 공집합, 합집합 A니까 결국 A예요. 그죠? 그럼 우리는 A 연산 A의 여집합 요것을 이제 해보면 되는데 A하고 A의 여집합을 가지고 이 연산을 한다라고 하면 앞에 칸은 뭐가 될까요? 겹치는 거 찾는 건데 겹치는 거 없잖아요. 그쵸? 그래서 앞에 칸은 공집합이 될 거고 자, 그 다음에 요 뒤에 칸 A 합집합 B 하면 A 합집합 A의 여집합이니까 전체 집합이 될 텐데 그 전체 집합에 또 요게 붙어 있어요. 그죠? 그러면 결국은 공집합, 합집합, 공집합 그러면 결과도 공집합입니다. 그래서 리을에 있는 좌변을 잘 정리해 보니까 결과가 공집합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A의 여집합이라고 했으니까 틀렸죠? 탈락. 자, 그 다음 마지막입니다. 미음 확인해 볼게요. 미음. 자, 미음에 보면은 미음식 이렇게 출발해요. A 연산 A의 여집합 그리고 연산 전체 집합 이렇게 돼 있는데 방금 리을을 하면서 요거 해봤잖아요. A 연산 A의 여집합을 해봤는데 그 결과가 공집합이었거든요. 그쵸? 그러므로 미음에서도 여기 요 부분은 그냥 공집합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거는 공집합 연산 전체 집합인데 자, 얘네 둘의 교집합은 공집합이고요. 얘네 둘의 합집합은 전체 집합이죠. 근데 그 전체 집합에 여집합 붙일 거니까 다시 공집합. 그러면 공집합 이렇게 되겠죠. 이게 지금 좌변, 미음의 좌변을 계산한 결과고 마지막으로 미음의 우변 해보겠습니다. A 연산, A의 여집합, 연산 전체 집합 이렇게 볼게요.
자, 그러면은 요 괄호 안에 있는 부분을 먼저 계산해야 되겠죠? 괄호 안에 있는 부분 생각해 보면 A의 여집합과 전체 집합이면 이번에도 역시 얘가 작은 놈이고 얘가 큰 놈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자, 교집합하면 작은 놈 먼저 나오고 합집합 큰 놈 나왔는데 큰 놈의 여집합이니까 공집합입니다. 여기가 이렇게 돼요. 그러면은 결국은 지금 요렇게 돼 있고 앞에 A 연산 붙이는 건데 요거 합집합하면은 A의 여집합만 남으니까 A 연산 A의 여집합만 남을 거고요. 이건 아까도 본 놈이네요. 아까도 봤죠? 얘가 결과적으로 공집합이 된다는 거 봤기 때문에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미음은 좌변과 우변이 동일하게 공집합이 나왔기 때문에 미음은 맞습니다. 그죠? 그쵸? 그래서 조금 과정이 복잡하긴 하지만 못 풀 문제는 아니에요. 그쵸? 못 풀 문제는 아니니까 차근차근 생각해 보면서 풀면 되고 이게 식으로 풀 수도 있고 나는 벤 다이어그램이 편해요. 그럼 벤 다이어그램을 그릴 수도 있는데 어느 한 가지 방법이 무조건 좋다 이런 건 없어요. 상황에 맞게 그 연산 법칙, 뭐 분배 법칙, 뭐 교환 법칙 이런 것도 써줘야 되고 또는 그런 게 잘 안 먹힐 때는 벤 다이어그램도 이용해야 되고 그쵸? 같이 써야 되는 겁니다. 같이. 자, 그래서 답은 니은, 디귿, 미음 해가지고 5번이 답이었고요. 자, 요 두 문제가 좀 첫 번째, 두 번째 문제 조금 어려웠고 그 다음 유형 2로 가면 이거는 그래도 우리가 많이 해본 문제이기 때문에 유형 1보다는 쉬울 것 같고요. 최대 최소값을 묻는 문제인데 이 최대 최소값을 묻는 문제에서는 항상 주인공은 A 교집합 B 얘의 원소의 개수가 항상 포인트라고 보시면 돼요. 이 겹치는 부분이 많아지느냐 적어지느냐에 따라서 나머지 부분들의 개수도 변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요 놈을 기준으로 봤을 때 자, 문제에서 또 종종 물어보는 게 A 합집합 B의 원소의 개수 물어보고요. 또 A 합집합 B의 여집합 이것의 원소의 개수도 종종 물어보거든요. 그럼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자, 여러분 만약에 A 교집합 B의 원소가 가장 많아진다면 그러니까 A 교집합 B의 원소가 가장 많아진다면 A 합집합 B의 원소는 어떻게 될까요? 일정한 상황에서 NA와 NB가 일정한 상황에서 교집합이 많아진다는 것은 합집합의 개수는 그만큼 줄어든다는 뜻이 되지 않을까요? 그죠? 그러면 거꾸로 합집합의 개수가 줄어든다면 합집합의 여집합, 그러니까 완전 밖에 있는 애들 있잖아요. 완전 밖에 있는 애들의 개수는 또 반대로 늘어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문제에서 이런 질문할 수 있잖아요. 지금 10번 여기 송현 10번이라고 되어 있는 문제도 보면은 반지와 목걸이를 모두 착용하지 않은 학생이라 그랬으니까 이거는 집합으로 따지면 반지와 목걸이를 하나도 착용하지 않은 애들이니까 이거 말하는 거거든요. 그쵸? 완전히 바깥에 있는 애들 그 친구들의 최대값이랑 최소값을 물어봤는데 얘네들의 최대 최소값은 결국 교집합이랑 같이 움직입니다. 교집합이 가장 많아질 때 이 바깥 부분도 가장 많아지고요. 거꾸로 그러면 교집합이 가장 적어진다면 상대적으로 합집합이 많아지기 때문에 얘는 다시 최소가 돼요. 이런 관계를 이해하고 있으면 문제 푸는 데 조금 더 편하고요. 자, 그 다음에 이 교집합이 그러면 가장 많을 때하고 가장 적을 때가 언제냐? 많이 했어요, 여러분. 자, 얘가 가장 많아질 때랑 얘가 가장 적어질 때. 자, 이 친구가 최대가 되게 하려면 어떻게 썼느냐? 쏙 들어가게. 무슨 말인지 알죠? 쏙 들어가게. A집합이 뭐 11개, B집합이 15개 이런 원소를 갖고 있는데 A 교집합 B가 제일 많아졌으면 좋겠다. 그러면 그냥 집어넣으라겠죠. 작은 집합이 큰 집합 안에 쏙 들어가는 순간이 교집합이 가장 많은 순간이다. 그래서 지금 이 문제에 적용을 시켜보면은 반지 착용한 학생이 11명, 목걸이 착용한 학생이 15명인데 교집합이 가장 많아지게 하려면 반지라는 집합이 목걸이 안에 쏙 들어가야 돼요. 그렇죠? 그러면 몇 명이 돼요? 11명이 되죠. 교집합이. 그러면 쏙 들어갔다는 건 이런 거잖아요. 목걸이가 이렇게 있는데 반지가 이 안에 쏙 들어온 거니까 그럼 목걸이와 반지의 합집합은 얼마가 되느냐? 합집합은 당연히 15명이 되죠. 그죠? 목걸이 안에 쏙 들어갔기 때문에 목걸이 집합의 인원수 15명이 합집합의 인원수가 되겠고요.
그러면은 그때 바깥, 그러니까 반지, 목걸이 다 안 한 애들, 얘네들은 몇 명이냐? 전체 학급이 30명이었으니까 30명에서 얘네들 그대로 빼주면 되죠. 그죠? 그러면 이 바깥에 있는 애들이 나올 테니까 얘네가 몇 명이냐면 다시 또 15명이 되겠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 거꾸로 이번에는 A 교집합 B가 가장 작게 한다면, 최소가 되게 한다면, 그럼 어떤 느낌이에요? 아까는 쏙 들어가겠으니까 반대로 교집합이 없어지게 하려면 최대한 이렇게 당겨야 되죠. 둘이 이렇게 당겨가지고 만약 가능하다면 완전히 떨어지게 하는 것이 최선이잖아요. 그쵸? 그죠? 이거는 최대한 바깥으로 당겨라. 자, 근데 지금 같은 상황이라면 반지라는 집합과 목걸이라는 집합이 완전히 띵 분리가 돼도 상관이 없습니다. 전체 학생 수가 30명이나 되기 때문에 목걸이 따로 이렇게 돼 있고 반지 따로 이렇게 돼 있어도 전체 집합 30명을 넘어가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상황일 때는 완전히 분리시켜 버려 가지고 교집합이 0명이 되게 만드는 것이 가장 극단의 경우가 되겠죠. 그럼 여기가 0명이 되면은 합집합은 몇 명이 되느냐? 그냥 여기 있는 목걸이 15명과 반지 11명을 그냥 더한 게 합집합이 되니까 이거 26명이 되겠죠. 그죠? 그러면 그때 그때 이 바깥에 있는 애들은 몇 명이냐? 4명이 되겠죠. 그렇죠? 네, 그래서 전체 30명 중에서 얘네를 제외한 나머지 이렇게 되는 거니까요. 여기서도 지금 숫자를 보면 알 수 있죠? 여기가 가장 높을 때 여기 바깥쪽도 가장 높았고요. 여기가 가장 낮을 때 바깥쪽도 가장 낮았습니다. 그러니까 인원수가 같이 움직이는 거예요. 이 문제의 답은 5번이 되겠고, 이 문제를 약간 변형시킨다면 이렇게 변형할 수 있어요. 약간 변형을 시키면 다른 내용들은 그대로 가고요. 딱 하나만 변형시키는 거야. 학급의 학생이, 그러니까 전체 학생 수, 학급의 학생이 30명이 아니고 20명이라면, 학급의 전체 학생 수가 20명이라면, 그리고 나머지는 다 똑같다면,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자, 일단 이 문제 풀었으니까 이걸 변형한 내용까지 설명하고 다음 문제로 넘어갈게요. 자, 이 내용 자체는 똑같아요. 아까랑 요건 똑같은데 단 이번에는 전체 인원수가 20명으로 제한이 걸려 있다는 게 차이점입니다. 자, 그러면 교집합은 어떨까 생각해보면, 교집합이 가장 많아지게 하는 거는 이번에도 똑같죠. 그냥 쏙 들어가게 하는 거니까 지금 요 상황 푸는 겁니다. 요 상황. 요 20명, 전체가 20명이 됐을 때, 자, 교집합은 쏙 들어가는 거니까 여기 11명 마찬가지고요. 그러면 합집합 15명 마찬가지입니다. 단 전체 인원수가 20명이기 때문에 바깥에 있는 애들은 그러면 5명으로 줄겠죠. 이해되죠? 전체 집합이 20명이고 A 합집합 B가 15이니까 바깥에 5명. 자, 중요한 건 여기인데 이번에는 전체 학생이 20명밖에 안 되기 때문에 목걸이의 집합이랑 반지의 집합을 완전히 떼어낼 수가 없어요. 그죠? 완전히 떼어내면은 전체 인원수 20명을 넘어가 버리기 때문에, 그렇다면 최대한 땡겼을 때는 어떤 상황이냐? 합집합이 전체 집합이랑 같아질 때입니다. 그죠? 합집합이 전체 집합이랑 같아질 때. 다시 말하면 그때의 교집합은 몇 명이냐면 15명 더하기 12명에서 교집합을 뺐는데 그게 딱 20명이 되는 순간이기 때문에 교집합은 7명이 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그때에 이 바깥쪽에 들어간 애들은 0명이 되는 겁니다. 왜? 전체 집합이 합집합이랑 같아지는 순간이기 때문에. 그죠? 바깥엔 아무도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전체 인원수가 20명으로 제한이 걸리게 되면, 자, 요거를 생각하셔야 돼요. 교집합이 0명이 될 수 없으니까 최소한 들어가야 되는 교집합의 인원수가 생깁니다. 그래서 그 상황이 얘가 제일 높고 제일 낮을 때다. 그쵸? 그래서 요 정도를 이해하고 있으면 최대 최소 문제는 다 맞출 수 있고요. 자, 그 밑에 문제로 가볼게요. 자, 밑에 문제 22번 문제는요, 상우 22번이라고 돼 있죠. 자, 이 문제는 우리가 전에 풀어봤던 문제인데요, 최대값, 최소값을 물어보긴 해요. 근데 특이한 거는 원소의 개수의 최대 최소가 아닙니다. A 교집합 B의 모든 원소의 합의 최대 최소예요. 그쵸? 자, 근데 이것도 어쨌든 출발은
요거의 최대 최소로 출발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A 교집합 B가 최대가 되면 얼마고 최소가 되면 얼마겠느냐. 일단 요거부터 찾아보면 전체 집합이 10개짜리고요. A가 5개, B가 7개짜리니까 자, A 교집합 B가 가장 많아지게 하고 싶어. 쏙 집어넣어요. 쏙 집어넣어요. 그러면 교집합 몇 개가 되나요? 5개가 됩니다. 그죠? 교집합의 원소가 5개가 되고요. 자, 반대로 최소가 되게 만들어요. 최대한 땡겨요. 밖으로 땡겨요. 그러면 최소한 교집합에 몇 명은 들어가야 되느냐? 2개는 들어가야 됩니다. 그죠? 2개는 들어가야 5 더하기 7에서 2를 빼가지고 전체 집합과 같아지니까요. 자, 그럼 최대 5개가 들어갈 수 있고 최소 2개가 들어갈 수 있는데 여기서 다시 한번 최대 최소의 개념으로 그럼 내가 이 5개의 원소가 합이 가장 커지게 만들고 싶잖아요. 그러면 원소 5개를 뽑는데 합이 가장 크게 만들고 싶으니까 큰 숫자 순서대로 5개를 뽑으면 되죠. 그래서 가장 큰 6, 7, 8, 9, 10 이렇게 5개의 원소를 A 교집합 B에다 넣어줬을 때 그 합이 최대가 되겠고 그때의 합은 40입니다. 자, 그럼 이건 반대로 가장 합이 작아지게 하고 싶으니까 원소 2개만 낼 건데 그 2개도 제일 작은 애들 둘만 데려오면 오면 되는 거예요. 제일 작은 원소 2개, 1과 2가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때의 합은 3이 되는 거니까 자, 이 문제의 답은 43, 2번 이렇게 푸시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있는 문제는 한번 연습해 보라고 든 문제예요. 이거는 위에 풀었던 문제하고 위에서 한참 설명했던 문제하고 똑같은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스스로의 힘으로 한번 풀어보세요. 네. 요것도 아직 헷갈리면 안 돼. 방금 풀었던 요거 송현 10번 이거랑 완전 똑같은 문제입니다. 그죠? 똑같이 풀어보시고요. 우리는 뒷장으로 갈게요. 자, 뒷장으로 넘어가서 자, 46번부터는 이제 배수의 집합에 대한 문제들이에요. 배수의 집합에 대한 문제들인데 여기다가는 간단하게 배수의 집합이 갖는 성질 2가지만 적고 가겠습니다. 배수의 집합. 자, 배수의 집합 하면은 일단 1번 AM 무슨 뜻인지 알죠? M의 배수들의 집합이란 뜻이에요. M의 배수들의 집합. 그리고 교집합 AN을 했는데 그것이 AK다. 이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이게 숫자로 생각해보면 편하거든요. 예를 들면 A3 교집합 A2를 하면 무슨 뜻이에요? 이거 3의 배수들과 2의 배수들의 교집합이니까 결국 6의 배수, 그쵸? 3과 2의 공배수, 6의 배수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쵸? 그러니까 얘는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겠고 그럼 그걸 우리가 일반화시킨다면 이런 식이 성립할 때 K는 뭐냐? K는 MN의 최소 공배수다. 그렇죠? 숫자 넣고 생각해보면 이해되죠? 2의 배수들과 3의 배수들이 겹치는 거니까 6의 배수들을 말하는 건데 이 6이라는 숫자는 어떤 숫자냐? 3과 2의 최소 공배수죠. 그죠? 네, 그죠? 이런 성질을 하나 생각할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 두 번째로 2번 AM과 합집합 AK를 했는데 근데 그 결과가 K 아니라 N이라고 쓸게요. 자, AM과 AN을 합집합을 했는데 다시 한번 AM이 나왔다. 자, 이렇게 되면 이건 무슨 뜻일까요? M의 배수들이랑 N의 배수들이랑 합집합을 했는데 다시 둘 중에 하나가 나왔어요. 그럼 여러분 이런 상황이면 포함관계 떠오르죠? 포함관계. 합집합해서 얘가 나왔으면 얘가 큰 놈이 되는 거고 얘가 작은 놈이 되는 거니까 요런 식을 만나면 이거는 일단 어떤 의미냐면 AN이 AM에 이렇게 포함되는 상황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 그럼 얘가 얘에 포함된다라는 건 어떤 뜻일까 생각해보면 자, 여러분 만약에 A2라는 집합과 A4라는 집합이 있다면 누가 누구에 포함되나 한번 생각해보세요. 이 숫자가 크다고 해서 얘가 큰 집합이 아닙니다. 4의 배수들의 집합이랑 2의 배수들의 집합이면 2의 배수가 훨씬 많아요. 4의 배수들은 전부 여기에 이렇게 포함되게 돼요. 그렇죠? 따라서 이런 관계가 성립을 한다면 오히려
n 값이 m보다 더 큰 숫자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큰 숫자. 정확하게는 배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상황은 우리가 어떻게도 말할 수 있느냐? n은 m의 배수,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치? 그래서 배수들의 집합에 대해서는 이 정도를 기억하고 있으면 문제를 풀 수가 있겠고, 46번 여기 이 문제를 한번 풀어보면요, 요즘 흐리죠? 숫자가 잘 안 보이는데 50 이하의 자연수고요. 문제에서 구하라고 한 거는 요겁니다. 이렇게 A2 합집합 A3, 네, 요거를 지금 찾으라고 한 거예요. 자, 얘를 계산해 볼게요. 자, 여기서 A2 합집합 A3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게 깔끔하게 표현이 안 돼요. 그죠? 얘네 둘은 서로 포함 관계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2의 배수 또는 3의 배수니까 깔끔하게 표현이 안 돼. 그럴 때는 그냥 이거를 갖다가 분배 법칙을 때려버리는 게 더 보기가 편할 거예요. 분배 법칙을 때리면 A5 교집합 A2, 그 다음에 가운데 있던 합집합 써주시고, A5 교집합 A3, 이렇게 분배 법칙을 할 수가 있겠고, 자, 그럼 이거는 깔끔하게 표현됩니다. 이거 딱 보니까 뭐예요? 이거 5의 배수들과 2의 배수들의 교집합이니까 10의 배수들이죠. 그쵸? 그 다음에 이쪽도 5의 배수들과 3의 배수들의 교집합이니까 15의 배수가 되겠죠. 이렇게 됩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는 10의 배수와 15의 배수의 합집합이 몇 개냐를 찾아주면 되는 거고요. 자, 여기서는 그냥 뭐 쓰면 되죠. 4개인가? 10의 배수가 일단 5개잖아요. 그죠? 우리 50 이하의 숫자들을 보는 거니까 10의 배수가 5개고요. 그 다음에 15의 배수, 15의 배수가 3개 있죠. 15의 배수가 3개 있어요. 그리고 또 까먹지 말아야 될 것은 10의 배수와 15의 배수의 공배수, 그러니까 겹치는 거, 교집합이 하나 있죠. 그죠? 30이라는 숫자 하나 겹치잖아요. 그래서 그 하나를 이렇게 빼주시면은 답은 7이 되겠습니다. 7개, 7이라고 쓸게요. 됐죠? 자, 이런 식으로 접근하면 되겠고, 그 밑에 문제도 볼게요. 이것도 배수 판단 문제, 배수들의 집합에 대한 문제. 자, 요거는 안 풀어봤던 문제인데, 자, 이렇게 써 있어요. 좀 흐리죠? A2 합집합 A4. 이번에는 100 이하의 자연수를 보는 겁니다. 차집합 A3 교집합 괄호 A2 합집합 A6 이렇게 써 있어요. 자, 이렇게 써 있는데, 약수 배수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해가 됐다면 요거 보자마자 바로 딱 깔끔하게 얘기할 수 있어야 돼. 2의 배수들이랑 4의 배수들이 만났으니까요. 이건 포함 관계가 있단 말이죠. 그죠? 2의 배수들이 4의 배수들을 포함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합집합을 시키면 큰 놈이 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요거는 그냥 A2입니다. 이해되죠? 2의 배수들이 4의 배수들을 포함을 하니까. 자, 그 다음에 뒤쪽에 있는 거, 이거는요, 방금 위의 문제처럼 분배 법칙을 할 필요가 없죠. 아까 분배 법칙을 했던 이유는 이게 깔끔하게 하나로 표현이 안 되기 때문에 분배 법칙을 했던 거거든요. 2의 배수 또는 3의 배수. 근데 이 밑에는 그렇지 않죠. 밑에는 A2하고 A6이 만났기 때문에 얘네는 포함 관계가 있잖아요. 그쵸? 2의 배수들이랑 6의 배수들이면 당연히 2의 배수들이 훨씬 많죠. 6의 배수들을 모두 포함할 거예요. 그러므로 요거는 보자마자 우리가 A2라고 쓸 수 있기 때문에 굳이 분배 법칙 할 필요 없고요. 자, 그러면 앞에 거 붙이면 이렇게 되죠. 이렇게 되죠. 그러면 또 이건 뭔가요? 3의 배수들과 2의 배수들의 교집합. 이거는 A6이 되겠죠. 그렇죠. 6의 배수. 자, 그러면 다 정리했더니 결국 남은 건 요겁니다. 자, 요렇게 됐어요. 요거의 원소의 개수를 구하는 거예요, 지금. 요거의 원소의 개수가 몇 개냐. 그런데 A2하고 A6은 서로 포함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A2의 원소의 개수에서 A6의 원소의 개수를 그대로 빼시면 돼요. 그렇죠. 원래는 차집합을 이렇게 바꾸면 안 되지만 지금은 요 집합이 요 집합 안에 쏙 들어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냥 얘의 개수에서 얘의 개수를 빼셔도 괜찮죠. 그러면 이건 몇 개? 50개 아닌가요? 그죠? 1부터 100까지 중에 2의 배수니까. 그 다음에 6의 배수. 1부터 100까지 6의 배수 16개. 그렇죠. 빼면은 34개가 원소의 개수가 되겠다.
그죠? 이렇게 해결할 수 있겠고, 자 이제 네 번째 유형으로 갈게요. 네 번째 유형은 복잡한 벤 다이어그램 문제. 그래서 집합에서 여러분들이 조금 어려워했던, 기출문제 풀면서 어려워했던 문제들인데, 요거는 이제 기출에 나왔던 건 아니고 그 상호 교과서에 있던 문제인데요. 상호 우리 A2반은 엊그제인가? 엊그제 아니면 화요일에 풀어봤던 문제인데, 자 이런 문제들을 푸는 요령은 색칠하는 거였어요. 그쵸? 색칠을 하면서 벤 다이어그램을 색칠하면서 여기는 몇 겹이 색칠됐고 여기는 몇 겹이 색칠됐고, 그러면 요거를 한 겹을 벗겨내고 나면은 이게 뭐가 되겠구나, 이런 생각. 그쵸? 그래서 벤 다이어그램을 얼마나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느냐가 중요한데, 자 88번도 그런 관점으로 볼 수 있는 문제라서 넣었습니다. 자 요거를 생각해 보면 요거 요런 거예요. 요렇게 A 집합이랑 B 집합이 있는데 A의 원소가 28개, B의 원소가 37개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 만약에 여기다가 내가 그냥 28 더하기 37을 해가지고 65라는 원소의 개수를 써놓는다면 이 65는 어디를 말하는 거냐, 이걸 색칠해서 표현한다면, 자 여기에 있는 애들 다 합쳤죠. 여기에 있는 애들 다 합쳤고,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애들, 여기에 있는 애들도 다 합쳤죠. 자 요렇게 합쳐가지고 이게 지금 65개라는 거죠. 포인트는 요 가운데가 지금 두 겹이라는 거. 그쵸? 여기가 두 겹이라는 거. 여기가 두 겹 칠해졌을 때 우리는 65개의 원소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문제에서 이제 자 요런 애를 하나 얘기해 줬는데, 이거 오늘 또 나왔네. 이거잖아요. 대칭 차집합이죠. 그쵸? 대칭 차집합. 대칭 차집합 위치에 있는 애들을 그려보니 걔네들은 35개다 이겁니다. 자 그럼 대칭 차집합은 어디냐? 자 대칭 차집합은, 자 대칭 차집합은 여기죠. 가운데 빼고니까 요렇게 요쪽이랑 그 다음에 반대쪽 여기 요렇게만 했더니 이게 지금 몇 개냐면 원소가 35개래요. 여기에 원소가 35개래요. 그럼 내가 원하는 건 여러분은 이 두 그림의 차이를 봐야 된다는 거죠. 이 두 그림에서 얘와 얘의 차이는, 여기는 가운데가 두 겹이 색칠이 돼 있고 여기는 가운데가 빵겹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요 가운데 들어가는, 그러니까 A 교집합 B의 원소의 개수를 K개라고 한다면 이런 거죠. 65개 중에서 가운데 들어가는 K개를 두 겹을 벗겨낸 거니까 두 번을 뺀다면 그러면 35가 됩니다. 이런 상황인 거죠. 그렇죠? 네. 이런 식으로 색칠된 걸 보면서 이런 식을 쓸 수 있어야 되겠고, 그러면 K는 15가 나올 거예요. K는 15가 나왔고, 그러면 A 합집합 B의 원소를 구하세요. 이렇게 풀면 되죠. A의 원소의 개수, B의 원소의 개수, 그 다음에 가운데 거 한 겹만 벗겨내고 싶으니까 자 교집합, 방금 찾은 교집합 15개 빼주시면 되죠. 그렇죠? 그러면 50개. 이런 식으로 풀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자, 요거를 이제 조금 더 복잡한 내용들에다가 좀 응용을 해보는 거예요. 이런 생각을. 마지막 두 문제, 얘들아. 야, 예전에 우리 줌 특강 할 때는 막 12시까지 막 하고 그랬었는데, 그죠? 딱 두 문제만 하고 우리 마칠게요. 자, 호원 19번. 이 문제 기억나나요? 이렇게 집합이 3개가 있어요. 이렇게 3개가 있는데, 여기가 A, B, C인데요. 한 가지 활동만, 전체 30명이고 그 다음에 단 모든 학생은 한 가지 이상의 봉사활동을 신청했다 그랬으니까요. 이 A, B, C의 합집합은 지금 30명으로 고정이 된 상황입니다. 그죠? 이 바깥엔 아무도 없어요. 자, 그럼 이 상황에서 한 가지 활동만 신청한 학생은 12명이다 이런 말을 했고요. 그 다음에 A만 신청한 학생 수. 자, A만 신청했다. A만 신청했으면 여길 말하는 건데, 요렇게, 그죠? A만 신청. 요 부분에 들어가는 학생 수는 BC를 모두 신청한 학생 수의 절반이래요. 자, 여기하고 어디를 비교했냐면 BC를 모두 신청하면 여기잖아요. 여기. 요렇게. 자, 요거를 비교를 해봤더니 여기 들어가 있는 애들이 여기 들어가 있는 애들의 절반이더라. 그럼 우리가
여기를 A라고 할게요. A명이라고 할게요. 그러면 여기는 2A명이 되겠죠. 2A명. 그쵸? 맞죠? 그 다음에 B만 신청한 학생 수. B만 신청한 학생 수면은 여기를 말하죠. 여기. 요렇게. 요렇게. 여기가 역시 그러면 누구랑 비교를 했냐면 A, C를 모두 신청한 학생. CA를 모두 신청한 학생이니까 여기랑 비교했죠. 이렇게. 여기하고 비교했습니다. 이렇게 비교하면 역시 또 B만 신청한 학생이 CA를 모두 신청한 학생 수의 절반이라고 했으니까 여기를 그러면 우리 B라고 할게요. B라고 할게요. 그럼 이쪽이 2B가 되겠네요. 2B. 그치? 여러분 보고 있죠? 중요한 거는 지금 가운데가 두 겹이 됐습니다. 지금 두 겹이 됐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여기 C만 신청한 학생 이렇게 C만 신청한 학생 여기가 반대편에 A 또는 B A와 B를 모두 신청한 요렇게 여기하고 비교해 봤을 때 역시 또 절반이 돼야 된다. 그럼 이번에 여기를 C라고 하면 이 색깔로 할게요. C라고 하면 그럼 여기는 2C가 된다. 이렇게 됩니다. 그죠? 이런 그림을 생각할 수가 있고요. 그러면 지금 그림을 잘 보시면 다른 부분들은 전부 한 겹이에요. 다른 부분은 전부 한 겹인데 단 요 가운데 요 센터만 세 겹이 색칠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쵸? 그 상황에서 문제에서 한 가지 활동만 신청한 학생은 12명이다 그랬으니까 우리가 지금 여기 A, B, C 얘네들을 더하면 이게 12명이다 라는 사실은 알려준 상태입니다. 그쵸? 그럼 그 상황에서 세 가지 활동을 모두 신청한 학생 수, 그러니까 여기에 들어가는 학생 수, 여기를 X명이라고 했을 때 여기에 들어가는 학생 수를 우리는 지금 찾고 싶은 거죠. 그럼 느낌이 왔나요? 지금 우리가 어떤 식으로 계산해 나가야 될지 알겠나요? 자, 다시 한번 말할게요. 모든 영역이 다 한 번씩 색칠이 됐는데 가운데만 세 겹이 색칠됐어요. 그럼 우리는 이 가운데를 두 번을 빼줘야 전부 다 한 겹으로 색칠되게 만들 수 있겠죠. 그죠? 자, 그럼 해봅시다. 지금 일단 A, 2A 합쳐서 3A, B, 2B 합쳐서 3B, 그 다음에 C, 2C 합쳐서 3C. 자, 이렇게 더한 상태가 바로 어떤 상태냐면은 다 한 겹인데 여기만 세 겹인 거예요. 그죠?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요 가운데 세 겹이 되어 있는 부분을 두 번 빼준다면 그러면 정확하게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 30명이 만들어지는 상황인 거예요. 그죠? 네. 자, 그런데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12였기 때문에 요거는 36이 될 거고요. 36에서 2x를 뺀 게 30이니까 x는 3이 될 거고 결국 세 과목을 모두 신청한 학생 수는 3명이 되겠습니다. 그쵸? 벤 다이어그램으로 다 하는 거예요. 벤 다이어그램 보면서 몇 겹이 색칠됐는지 보시고 그럼 여기를 두 번 벗겨내면 여기가 한 겹이 되겠네. 그래서 두 번 벗겨내면 합집합이랑 같아지겠네. 그쵸? 이렇게 푸는 거. 자, 그 다음에 마지막 문제입니다. 마지막 문제. 자, 마지막 상우 24번. 이것도 아마 기억날 거예요. 여러분 이것도 되게 어려워가지고 많이 못 풀었던 문제인데. 자, 이것도 벤 다이어그램으로 가야죠. A, B, C가 있고요. 자, 여기 A에 B에 C. 근데 얘는 좀 특이하게 인원수를 바로 얘기한 게 아니라 퍼센트를 얘기했습니다. 퍼센트. 그래서 A에 해당되는 퍼센트가 56%고요. B에 해당되는 퍼센트가 50%, C에 해당되는 퍼센트가 36%래요. 자, 그 다음에 세 문제 중에서 한 문제만 맞힌 학생이 전체의 56%. 어딘지 알겠죠? 한 문제만 맞힌 학생이라 했으니까 여기 이렇게 이 부분이 지금 56%고 세 문제의 정답을 모두 맞힌 학생이 전체의 6%. 이 가운데 센터 여기가 6이란 얘기네요. 그러면 우리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여기에서 여기를 여기 지금 요만큼만 요렇게만 여기에 들어가 있는 애들이랑 그 다음에 여기에 들어가 있는 애들이랑 그 다음에 여기에 들어가 있는 애들 요것들은 우리가 합쳐가지고 얘네 여기 지금 색칠한 세 부분을 합쳐서 56%라는 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들 말고
여기에 있는 걸 A%, 여기라고 하는 거는 이 6 말고 요쪽만 요렇게, 여기를 A, 그 다음에 여기를 B, 마찬가지로 요렇게, 그 다음에 여기를 C 이렇게 잡아볼게요. 자, 이렇게 잡으면 보세요. 지금 A, B, C의 퍼센테이지 56과 50과 36을 더한 거 있잖아요. 자, 얘네들을 더해주면 56 더하기 50 더하기 36. 자, 이거는 지금 뭘 의미하냐면 이 전체를 A 다색칠, B 다색칠, C 다색칠한 거잖아요. 그러면 그것이 뭐랑 같을까 생각해봐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있는데 만약에 A 다색칠하고 그 다음에 B 다색칠하고 그 다음에 C 다색칠하면 이런 식으로 색칠을 하게 되면, 그럼 보세요. 여기 지금 빨간 부분, 요 부분들은 한 겹만 색칠이 돼 있을 거예요. 요 상황을 생각해보면. 그죠? 한 겹만 색칠돼 있을 테니까 여기에 있는 애들을 아까 합쳐가지고 56%라고 했기 때문에 56이 한 번이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자, 그림을 잘 보시면 여기 부분, 지금 요 부분과 요 부분은 두 겹씩 색칠되는 부분이잖아요. 두 겹. 이 그림에서의 A, B, C가 적혀져 있는 부분, 요 부분은 두 겹씩 색칠된 부분이니까 얘네들은 두 번씩 더하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센터, 여기 센터는 여러분 알다시피 세 겹이 색칠되잖아요. 근데 이 센터가 지금 6%라고 했기 때문에 6%가 세 번 색칠돼가지고 6 곱하기 3 요렇게 된 것과 더하기 6 곱하기 3 요렇게 된 것이 이쪽이랑 동일한 상황입니다. 이해되나요? 요것만 이해되면, 요식만 이해되면 끝인데, 그쵸? 그래서 요렇게 NA, NB, NC를 더한 거니까 걔네들을 더하게 되면 여기는 두 겹씩 겹치고 여기는 세 겹이 겹친다 알고 있잖아요. 그걸 그대로 지금 식으로 표현해 본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계산을 시작해 보면은 56 날려버리고 여기 계산하면은 86인데 이쪽에서 6, 3, 18이 넘어올 거니까 요렇게 되고요. 여기는 2괄호 A 플러스 B 플러스 C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가 빼면은 68이죠? 68. 그럼 2로 나눌게요. 34가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되겠습니다. 그쵸? 그래서 여기 지금 연두색으로 색칠된 부분이 34%를 차지하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우리는 뭘 구할 수 있게 됐냐면 퍼센트, 뭐의 퍼센트? A 합집합, B 합집합, C의 퍼센트를 알 수 있어요. 그쵸? 자, A 합집합, B 합집합, C의 퍼센트는요. 자, 여기 빨갛게 색칠된 애들의 합이 56이었고, 자, 초록색으로 색칠된 애들 A, B, C죠? A, B, C들의 합이 34였고, 자, 가운데 센터가 6이었으니까 이것들을 다 한 번씩만 딱 더해주면 정확하게 A 합집합, B 합집합, C가 한 번 칠해진 거잖아요. 맞죠? 네, 그래서 요거는 몇이냐? 96입니다. 96%예요. 자, 그렇다면 A 합집합, B 합집합, C의 여집합의 퍼센테이지, 그러니까 완전히 바깥에 있는 영역의 퍼센테이지는 당연히 96 말고 나머지니까 4%일 거거든요. 그런데 문제에서 한 문제도 못 맞힌 애들이 12명이라고 말했고, 이 12명이 바로 이 바깥에 있는 애들, 4%에 해당되는 애들이 12명이다라고 말한 겁니다. 그래서 4%가 12명인 거니까 퍼센트에다가 곱하기 3을 하면은 인원수가 되는구나. 다시 말하면 이 S고등학교의 1학년 전체 학생이 300명이었구나. 맞죠? 300명이니까 4%가 12명이 되는 거죠. 네, 이런 사실을 발견할 수 있고요. 그 문제에서 원하는 두 문제만 정답을 맞힌 학생, 이게 바로 두 문제만 맞힌 학생이 A, B, C 더한 거잖아요. A, B, C. 그러니까 퍼센트로 따지자면 A 더하기 B 더하기 C의 퍼센트는 뭐였냐면 이거 34%였죠. 그쵸? 그럼 그 34%가 몇 명이냐? 인원수로 바꾸려면 아까 봤죠? 3배 하는 거였습니다. 34%에다 곱하기 3을 하는 거. 곱하기 3을 하면 102명이 되죠. 그죠? 102명. 네, 그래서 이 문제의 답은 1번이었어요. 1번. 뭐 쉬운 문제는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가 만약에 이런 정도 문제가 약간 킬러 문제로 나온다면은 노려볼만 해요. 맞춰볼만 하니까 이렇게 색칠하는 거, 이런 문제가 나오면 여러분들 꼭
맞추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혹시 지금 Recording stopped. 자, 우리 지금 요거 했던 것 중에서 혹시 나는 조금 더 좀 남아서 물어보고 싶은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좀 남아서 물어보시고, 다른 친구들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했고, 내일 만나요. 내일 수업 시간 다 알죠? 내일 만나요. 나가셔도 됩니다. 질문 있는 사람들은 남으시고요. 수고했어요.